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60대 지금부터 반드시 붙잡아야 할 5가지를 알게 되고 90대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나는 후회 없다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82세 이정우입니다. 38년간 노인복지 상담가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울어왔습니다.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9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강검진만 잘 받으면 괜찮겠지. 돈만 좀 더 모아두면 걱정 없겠지.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90대가 된 어르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고요. 결국 정말 필요한 건 전혀 다른 거였다고 말이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왜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건지 말입니다. 그때 들은 대답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5가지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90대가 되었을 때 건강도, 돈도,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혼자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라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30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90대에 나만큼 행복한 노년은 없다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같은 60대의 퇴직을 맞이한 2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당시 건강도 좋았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괜찮다며 특별한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TV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러다가 하루가 또 지나가는 시기였죠. 20년이 지난 지금 80대 후반이 된 김영호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외로움과 병으로 힘겹게 살고 계십니다.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매일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만 반복하고 계시죠. 반면에 박순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퇴직했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늦지 않았다며 오늘 말씀드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92세가 된 박순애 씨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여전히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2분의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시작했는가였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 직후 심한 허무감에 빠져서 하루 종일 TV만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을 바꿔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일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82세가 된 지금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라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비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보다 중요한 체력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최민수 씨는 건강검진 결과가 항상 좋았어요. 의사도 건강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감기에 걸렸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낫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체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체력이 있어야 병이 와도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힘도 생겨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체력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금세 지쳐서 못 놀아줍니다. 미국 노년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에 꾸준히 운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2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운동한 사람들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3배나 높았다고 해요. 또한 치매 발생률도 40%나 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력을 기를까요?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매일 2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합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집에서 고무밴드나 실내 자전거 같은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85세가 되신 지금도 등산을 다니세요. 작은 습관이 90대에도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액수보다 돈의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퇴직금을 통장에 쌓아두고 불안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돈이 줄어들까봐 아껴 쓰기만 하다가 결국 외롭고 재미없는 노년을 보내시더라고요. 반대로 작은 돈이라도 자기 개발이나 여행, 인간관계에 쓰는 분들은 훨씬 행복해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퇴직금을 절반이나 써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주변에서 돈 아깝다고 말렸지만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눈이 반짝이세요. 그 여행에서 만난 추억과 경험이 지금도 큰 기쁨이 되고 있거든요.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삶을 즐겁게 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써야 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데 돈을 써보세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써보세요.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데 써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90대가 되어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웃을 일이 생겨요.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박영철 씨라는 분이 계세요. 70세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학원비를 냈어요.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지금은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서예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 매주 모임도 가져요. 돈을 통해 추억을 쌓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통장 잔고 숫자보다 마음속에 쌓인 행복한 기억들이 90대의 삶을 지탱해 주거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60대가 되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기죠. 그대로 두면 90대에는 정말 돌봐줄 사람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순옥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걸 귀찮아 하셨어요. 연락 오는 사람들에게도 바쁘다며 만나지 않았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보내시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가세요. 반대로 강말순 씨는 달랐어요. 65세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어요. 지금 88세가 되신 지금도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여행도 다니세요.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질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또한 치매 발생률도 50%나 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까요? 취미 모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등산, 독서, 요리 무엇이든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남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종교 활동도 추천해요. 믿음이 있으시다면 교회나 절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김정희 씨는 70세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쳤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지금은 탁구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르신이 되셨고 탁구 치러 온 젊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또 다른 분은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카톡하고 싶어서였는데 지금은 유튜브까지 보시면서 온라인으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계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의 씨앗을 뿌리면 90대에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심도 깊고 배려할 줄도 아니까요. 특히 이 세 번째 방법은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건강도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저도 상담 일을 그만둔 후에 새로운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고 있어요. 매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4페이지.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퇴직 후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갈등이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직장 때문에 바빠서 서로 신경 쓸 시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24시간 함께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게 되고 짜증도 나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퇴직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내가 하는 일에 이것저것 간섭했어요. 요리할 때도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청소할 때도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했죠. 아내는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갑자기 간섭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결국 그 부부는 대화를 멈췄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집이 감옥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90대가 되어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잘 풀어나간 부부도 있어요. 박철수, 김영자 부부는 퇴직 후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낚시를, 아내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서로 따라다니지 않고 각자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죠. 지금 그 부부는 80대가 되었는데 정말 사이좋게 지내세요. 서로를 챙기면서도 간섭하지 않고 함께 있을 때는 즐겁게 대화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더라고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노년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세요. 남편은 서재나 베란다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아내는 거실이나 안방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댄스, 요리, 여행, 무엇이든 둘 다 처음 해보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서로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함께 배워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70세에 볼룸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발을 밟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댄스 부부가 되었고 함께 공연도 해요. 대화하는 시간도 정해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서로 그날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TV 끄고 마주 앉아서 진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밥 해줘서 고맙다. 집안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많이 변화시켜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말도 끝까지 들어주고요. 나이 들어서 하는 부부싸움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특별하게 보내보세요. 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편지나 함께 찍은 사진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 있어요. 저도 아내와 관계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퇴직 직후에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 일에 자꾸 간섭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후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니까 지금은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5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는 작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나는 쓸모없다는 무기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할 일이 있었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면 정말 공허해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퇴직 후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었대요.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시간이 안 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텃밭을 분양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이 점점 재미있어졌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텃밭에 가서 식물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텃밭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보도 교환하고 친해지기도 했고요. 작은 일이지만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다고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텃밭 가꾸기, 손주 돌보기, 일기 쓰기, 독서하기, 무엇이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려고 나갔는데 길에 쓰레기가 보이니까 주워 담더라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환경 지킴이가 되셨어요. 일기 쓰기도 좋은 프로젝트예요. 매일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한 페이지씩만 써보세요. 처음엔 쓸 말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막상 시작하면 하루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의미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나 놀이를 가르쳐 주면 정말 좋아해요. 취미 생활을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아요. 한 달에 작품 하나씩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75세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했던 걸 늦게라도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시기도 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도 훌륭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봉사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독서 프로젝트도 좋아요.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기로 목표를 세우고 독서 노트를 써보세요.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적다 보면 생각도 깊어지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요리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매주 새로운 요리 하나씩 도전해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사러 가고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 모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이 90대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생겨요. 저도 매일 하는 작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매일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작은 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씩 이뤄나가 보세요.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먼저 김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63세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셨어요. 처음엔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셨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몸이 많이 좋아지셨고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78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요가를 하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정기 모임도 가져요. 혼자라서 외로울 법한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지내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일에 쫓기지도 않고 시간도 충분하니까 천천히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박영수 씨는 65세에 퇴직하고 나서 아내와 갈등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탁구장을 알게 되어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쳤는데 매일 나가서 연습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게 되었고 탁구장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지금은 탁구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고 집에서도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세요. 각자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강순희 씨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였는데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문화센터 컴퓨터 강의를 6개월 동안 들으셨어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매일 대화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프로그램도 보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세요. 심지어 블로그까지 운영하시면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계세요. 같은 나이대 분들이 신기해하시며 컴퓨터 배우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저 역시 이 5가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체력을 위해 매일 걸었고 돈을 모으는 대신 사람과 관계를 쌓는 데 썼어요.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했고 아내와도 서로 존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찾아서 정리하는 작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지금도 제 곁에는 함께 웃을 친구와 가족이 있습니다. 82세가 된 지금도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되고 저녁에는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는 만족감을 느껴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어렵다고 하셨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이영희 씨라는 분인데 75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외롭고 할 일도 없어서 매일 우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책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아이들 독서, 지도도 하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도서관에 오는 걸 기다린대요. 지금은 80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7페이지. 오늘 말씀드린 핵심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검진보다 체력을 지켜라. 매일 20분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90대까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의 액수보다 돈의 쓰임새가 중요하다. 통장에 쌓아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써보세요. 그 경험과 추억이 진짜 자산이에요. 셋째, 인간관계의 씨앗을 다시 뿌려라. 취미 모임이든 자원봉사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90대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리셋하라.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 보세요.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면 노년이 정말 행복해져요.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텃밭 가꾸기든 일기 쓰기든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이 5가지가 어려워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20분 걷기를 시작하거나 동네 문화센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5분도 힘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도 어색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직장에서 해방되어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90대가 되었을 때 나만큼 행복한 노년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도 신경 쓰고 실패가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행복한지 여부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응원하며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여러분의 후회 없는 9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